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그 일본에서 지난 그 17일 끝난 그 프리미어 12 국가대항 어, 야구 대회, 그리고 내년 도쿄올림픽이 이제 한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 24일부터 열리거든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 야구 종목에서 두 번, 2012년 런던 올림픽하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야구 종목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내년 도쿄 올림픽은 당연히 뭐 일본은 야구가 인기 종목이니까 야구가 여섯 번째로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번 프리미어 10이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번 그 올림픽 출전 티켓이 걸린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이 12개 팀을 출한 가운데 우리가 그 조 예선에서는 1위로 올라와서, 그리고 슈퍼 라운드에서 우리가 그 대만한테는 0대 7로 지긴 했습니다만 뭐 쿠바라든가 미국도 졌고요. 그다음에 결승전에서 일본한테 3대 5로 지긴 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1회에 그 이 김하성 선수가 2점짜리 홈런을 때렸고요. 그 다음에 김현 선수가 솔로 홈런을 때려서 1회 석점을 먼저 뽑아내서 아주 시작은 좋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일본에게 그 1회 말에 한 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2회에 야마다 선수에게 양현종 선수가 석점 홈런을 주면서 결국은 이것이 팬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7회에 또 일본에 한 점을 줬단 말이죠. 선발 투수 나온 양현종 선수가 3이닝 동안 그 안타 4개, 그 가운데 그 석점짜리 홈런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넷 3개 주고 삼진은 그 스트라우스 3개를 잡아냈습니다만은 실점을 넉 점이나 줬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패인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이 매 라운드 매회 뭐 특히 이제 그 2회나 3회, 4회에 그 주자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그 일본의 탄탄한 수비에 막혀서 결국은 점수를 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나라는 2위를 차지하면서 그 2위는 또 상금이 75만 달러가 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일본은 150만 달러 상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아시아 오세아니아 주에서 딱 한 장의 이제 그 올림픽 출전 티켓이 있어요. 내년 도쿄 올림픽은 그 후쿠시마에서 열립니다만 본선은 6개 팀이 출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시아 오세아니아 주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했다, 출전권을 따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쉽긴 합니다만은 일본한테 그 최종 슈퍼 라운드에서 우리가 8대 10으로 졌고 17일에 있었던 결승전에서는 결국은 3대 5로 결국은 일본을 꺾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이번 프리미어 12는 말이죠. 미국도 결국은 출전했습니다만은 미국은 그 이 30개 구단의 그 등록 선수 40명 선수는 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출전했고요. 이 일본의 도쿄돔은 88년에 이제 그 졌습니다만은 그 어제 그러니까는 그 슈퍼라운드 우리나라와 일본의 마지막 슈퍼라운드 경기, 그리고 결승전에는 뭐 이 4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도쿄돔에 꽉 차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관중이 많이 그 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역시 일본 팬들도 미국의 아주 최고의 선수들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한일전에는 역시 관심이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하튼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 특히 김경문 감독은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 때 우리가 구전 전순으로 금메달을 따낸 그런 감독입니다. 역시 김경문 감독이 이번에 비록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 티켓을 그 따냈다는 방금 소식과 함께 특히 이번 그 프리미어 12 국가대항 야구 대회에서 그 이정후 선수, 뭐 여러분 다 아다시피 이 바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정범 선수의 지금 그 이 LG 트윈스의 이제 코치입니다. 아들이죠. 일본에서는 이정후 선수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 매스컴들도 크게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정후 선수가 그 나고야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이 이정범 선수가 2008년부터
2001년까지 2008년부터 98년부터 2001년까지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8년에 그 이정우 선수가 거기서 해놨어요. 나이가 21살, 지금 1m 85입니다만은 금년에도 국내 프로야구에서 3할 상푼 6리, 또 안타도 193개를 쳐내는 뭐 아주 정말 아버지보다는 더 이 좋은 성적을 내서 그런지 일본 야구, 그리고 아주 얼굴도 미남이라서 일본 야구 팬들의 관심과 함께 일본 매스컴의 큰 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선수, 뭐 국내 팬들도 많습니다만 이정우 선수가 이번 프리미어 10위를 통해서 우리나라 야구의 결국은 기둥으로 이렇게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그 H조 그 4차전에서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0대0을 비겼습니다. 원정 경기였죠. 특히 레바논은 그 이 반정부 시위 때문에 무관중 관중이 없는 가운데서 결국은 경기에 펼쳐졌는데 결국 득점 없이 비겼단 말이죠. 지난달 15일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한 경기에 이어서 무관중 또 있었고요. 또 이 득점 없이 비겼어요. 우리가 H조에서 2승 2무로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2위를 차지한 레바논, 3위인 북한과의 점수차가 승점이 한 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레바논과 북한이 이 레바논이 2승 1무 1패, 그 북한도 2승 1무 1패란 말이죠. 그래서 자, 이 아시아 레바논,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 축구 아시아 2차 예선은 40개 팀이 8개 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조에 그 5개 팀이 이제 있어서 홈앤드 어웨이니까 모두 8번 경기를 해서 그 8개 조의 1위 팀 8개 팀하고 그다음에 8개 조의 2위 팀 8팀 가운데 4팀이 마지막 최종 예선, 그러니까 12개 팀이 내년에 최종 예선을 거쳐서 그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는 4.5장의 티켓이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번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벤투 감독, 포르투갈 출신의 벤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입니다만은 자, 이 레바논과의 경기 이게 굉장히 이 잔디도 말이죠.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레바논이 그 반정부 시위 때문에 아주 치안이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벤투 감독이 한 번도 레바논 이 경기장에 가가지고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밟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갔단 말이죠.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H조에서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은 레바논과 북한의 1점 차로 쫓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제 내년 3월에 우리가 4차례 경기가 있는데 스리랑카와의 경기만 원정 경기고 그다음에 북한이라든가 투르크메니스탄, 레바논 우리나라에 와서 하게 돼 있어서 유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12개 팀이란 최종 예선전에 과연 우리가 4.5장의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런지 이것이 관심인데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 벤투 감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기 나라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감독을 할 때는 그런대로 뭐 성적을 냈습니다만 그 끝나고 나서는 브라질의 클럽팀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올림피아 코스에서 그 팀 맡았었고 거기서도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약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결국은 잘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되기 전에 중국의 충칭 클럽팀을 맡아서도 성적이 나빠가지고 결국은 해임되고 말았어요. 제가 보기엔 벤투 감독이 굉장히 좀 고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조예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가서 당연히 경기장의 잔디라든가 경기장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선수들이 컨디션을 봐야 되는데
그냥 맞바로 가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경기 끝나고 나서 그 기자들이 그 두 경기 연속 무승부다 보니까 혹시 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벤투 감독이 그 얘기에 아니다. 난 오히려 이 레바논과의 경기 전에 레바논 와서 그 경기장을 이 선수들이 밟아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고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번에 23명의 대표 선수를 선발해서 데려갔습니다만은 지난달 15일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한 경기, 뭐 그것은 북한이니까 말이죠. 그때는 뭐 무관중에다가 중계도 없는 정말 깜깜이 중계가 되죠. 깜깜이 경기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2명밖에 선수를 갖다가 바꾸진 않았어요. 그 부분 벤투 감독은 자기가 한번 이 생각한 선수가 있으면 웬만해서는 바꾸질 않고 그대로 쓰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경기 한 경기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너무 고집스러운 전술이라든가 선수 선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북한도 말이죠. 투르크메니스탄한테 1대3으로 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말이죠. 시리아한테 1대2로 져서요. 중국의 감독인 이탈리아의 리피 감독이 그만뒀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23세 이하의 감독이 중국의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 성적 부진해가지고 결국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만큼 승부의 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냉정하고 냉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대표팀은 오는 19일, 11월 19일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브라질과 이제 평가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 평가전이니까 뭐 크게 승패는 관심이 없습니다. 크게 무슨 뭐 관심보다는 하여튼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브라질 하면은 지금 세계 랭킹 3위란 말이죠. 1위가 지금 벨기에입니다. 2위가 프랑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역대 전적을 보면 우리가 1승 4패로 뒤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브라질의 네이마르 선수는 이번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이 부상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해요. 여하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내년에 이제 마지막 4경기 H조 예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